네, 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조민아입니다. 유난히도 출렁거렸던 이번 주 증시, 오늘 금요일장은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강보합으로 마감되면서 2294포인트.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773포인트의 금요일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연이은 폭염에 지치고 또 빠지는 시장에도 굉장히 지쳤던 그런 일주일. 저희 금요일 시간 히든스탁은 항상 특별한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주식 고민 상담 직접 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73으로 직접 전화 걸어주시면 생방송 중에 전문가와 함께 직접 통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 함께 공유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899-2163으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발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요. 신사인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얘기해 봐야 되겠죠. 다이나믹했던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많이 또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좀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이제 종가에 근접할수록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요즘에 코스피에 있는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 우량주들 위주로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과 유럽이 무역 협상하는 와중에는 관세 보복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무역전쟁 여파로 빠졌던 뭐 수출주들이라든지 그런 실적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안정권에 좀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시장의 이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뭐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씩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실적이 받쳐준다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세분화돼서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가 바닥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 또 주의할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흐름 좀 기대를 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여러 가지 면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1%대의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여긴 또 오늘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 넘는 상승 동력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주여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전반적으로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파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포인트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꾸리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간에 3거래일 동안 약 조정 구간이 좀 들어가주긴 했지만 이 약 조정 구간은 이미 올라간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음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유해 송환이라든지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의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지금 나와주는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자 회담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뭐 종전선언 관련된 이슈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 트렌드가 없고 주도적으로 올라가줄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나와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완전하게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급등 시세를 주는 종목들,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진 다음에 상한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스캘핑, 초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좋겠지만 이 남북 경협주가 이끌었던 지금 증시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들도 매수를 해줄 때 뭐 200~300억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 평소에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상위권, 코스피 같은 경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런 모멘텀이 좀 약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주의 포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주에 대한 제대로 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외인들의 매수세는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긴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 코스닥은 테마 성향 위주로 과대 낙폭주 위주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 또 굉장히 눈에 띄었던 특징주 한 종목씩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전에 가상화폐 관련주 주목을 해보면서 실제로 또 AS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딱 타이밍 굉장히 좋았는데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오겠지 했는데 오늘이 그날일까요? 오늘 주신 우리기술투자도 오늘은 좀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자, 이 종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 흐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돼서 7월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부터 매수하신 분들 계좌에 20%, 30%대 종목들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번에는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음 날에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 관련된 종목인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상한가 나와주고 그 다음 날에 17% 상승, 그다음에 약조정 준 다음에 121선 돌파하면서 준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했습니까? SCI 평가 정보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가가 부양될 때마다 상한가, 준상한가가 나오는 안정적인 패턴이 가상화폐 쪽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들의 테마가 죽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상승 직전에 이 저점대까지 빠졌을 때가 이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부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기술투자, 뭐 SCI 평가 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지금 뭐 상승 눌림이 나와줬을 때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이제 끝까지 뭐 상한가, 뭐 준상한가 나와주면서 우상향하지 않아서 비트코인 끝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수요일 날에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때 남북경협주 조정 주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준상한가 15%, 20%대까지 상승하는 이 상승률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가상화폐 종목이었고요. 지금 가상화폐와 이 남북경협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약조정을 주는 이유는 지금 ETF 상장 이슈가 있었고 ETF 상장 이슈가 어차피 9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나와주는 이슈가 이미 상승할 때 나와줬는데 굳이 이 나와준 날이 실컷 지난 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가상화폐에 반영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이건 악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고점,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짜 움직임의 매수 포인트는 6시 이후, 저녁 6시 이후고 주말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올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 상위권에 있는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상위권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 있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스트렝스라든지 지금 이런 뭐 이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O 관련된 이제 뭐 신규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급등시세 주고 눌리고 급등시세 주고 눌리고 이런 이슈들이 많을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수급이 쏠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이 거래량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이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주식을 따졌을 때 한 주당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과연 누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이 거래량이 쏠렸을 때 이 움직임이 어땠느냐 봤을 때 과거에 3월달, 4월달 이때 1,400만 원까지 찍었던 600만 원대에서 1,400까지 찍었을 때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승 흐름은 ETF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ETF에 관련된 이슈가 9월달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세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가 뭐 상담도 해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라든지 제약, 남북경협에 대한 그런 종목들 상담 주시면 상담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략과 이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잡으면서 어떤 업종을 치고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만나보셨고요. 한 주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분들 지금 전화 상담이나 문자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죠. 02786-1073번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은 생방송 중에 우리 신상담 전문가와 함께 통화를 하시면서 고민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자, 1899-2163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역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9-2163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역시 또 보내주고 있으시네요. 자,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올릭스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매수가 55,100원이고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 90%고요. 신규 상장주라 매수했는데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올릭스 저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오늘 2%대 상승으로 마감되었고요. 진짜 상장한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7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듯한데 우선 이분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일단 지금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베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바이오 신약 파트 쪽으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앞전에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이슈와 함께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이 올릭스라는 종목도 움직여주겠지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보다 50% 이상 상승되는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줬지만 일봉상이나 분봉상으로 봤을 때 안정권에 좀 접어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일봉이나 주봉, 월봉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분봉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움직임이 어떠한 움직임이냐. 지금 상장 이후에 상장한 날을 제외하고 이렇다하게 거래량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도 제약주들이 반등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로 다시 한번 관심도가 좀 쏠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단가 대비 지금 약 수익권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올릭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 신규 상장주에 평단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50%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승을 해줄 때 어느 정도 반차이 가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애경산업 같은 종목처럼 이슈와 함께 급등 시세를 쭉 뽑아주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계단식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대개 이 신규 상장주는 1년 정도의 이 기간적인 소화가 끝난 다음에 급등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중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다가 이 손절가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신다면은 손실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0분 봉상으로 이 단기 저점 구간, 그다음에 이제 이 단기 이평선의 이 변곡 구간인 49,700원대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지금 시장 생각보다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 깬다면은 조금 더 밀렸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49,700원대 잡고 대응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때 이 그 밑에서 물량을 받쳐줬던 가격대인 64,400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언급하신 것처럼 차트를 좀 분단위로 보는 게 좋다라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분은 비중이 많으신데 지금 굉장히 약보합 정도의 손실 아닌 손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전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종목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 문자 메시지로 저희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뉴트리 바이오텍 종목 보도록 할게요. 22,000원에 지금 30% 비중 가지고 있으시고요. 신사있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분도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 약보합 정도의 지금 손실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 옆에 밑으로 많이 횡보를 하는 구간이라서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시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헬스케어, 건강식품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상승 패턴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주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때 주봉상 쌍봉을 틀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상 이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고 전고점 부근도 가지 못한 채 꼬꾸라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가격대가 2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까지 터치할 때마다 윗골이 달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뭐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제대로 된 뭐 이 종목을 롤링을 해주는 그런 이제 뭐 수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반등을 주더라도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달에 지금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줄 때 한 번 상승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시세를 준다든지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가격대가 2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이탈하시면은 손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은 30,000원인데 사실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저항대 구간인 27,500원대를 단기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종목 거래량도 3만 주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10만 주 이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시세도 대급락도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더라도 강하게 이 이슈라든지 거래량이 받쳐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렸던 뭐 최근에 뭐 옴니텔이라든지 뭐 드림시큐리티라든지 뭐 비트로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에 한 번씩 이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뭐 드림시큐리티와 같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두 종목 만나보셨고요. 자, 지금부터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또 직접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73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네. 어떤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기술이고요. 네. 얼마에? 상단은 1,740원입니다. 네. 비중은 30%고요. 네.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19% 상승하면서 네. 조금은 좀 안정을 취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사인던 전문가와 함께 직접 또 전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 또 여쭤보시죠.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기술 매매하신 거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거 사실 네, 사우디 원전 때문에 네. 좀 몇 달 전에 네, 매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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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의 좀 추매를 좀 진행을 하고 네, 상단이 이 정도 됐을 때 오늘 네. 좀 많이 터져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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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정도 좀 수익권에서 좀 반매도를 하고 지금 나머지 남겨놨는 상황인데 네. 혹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두고 네. 나머지 자연량을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남북 경협주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다음 달에 이슈들이 나와줄 게 많아요. 지금 뭐 네. 현대그룹 회장도 이제 북한 방북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방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지만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유해 송환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나와주는 그런 이제 기사들 여러 가지가 지금 남북 경협주를 견인을 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경협주는 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하락을 하고 상한가, 중상한가 만들어주면서 계속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원전 이슈로 들어갔지만 결국엔 지금 이제 철도 관련된 이슈로서 다시 재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단기 이평선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눌림목을 주더라도 재상승해주면 단기 이평선에 이격이 벌어지면서 시세 탄력 한번 붙어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결국엔 요즘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21선 지지받아줄 때 상승, 그 다음에 61선 저항받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박스권,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뭐 최근에 상승했던 남강토건, 남아토건, 뭐 푸른기술, 뭐 등등등의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유사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물량이 들어와 주더라도 시세 탄력 붙었을 때 개인들의 수급 들어오면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타 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 수렴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 2,000원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는 10주선 이 저항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단기 이평선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역배열에서 이 상승폭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호재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철도주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 구간이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실 거면은 오늘 도달했다가 빠진 2,000원대를 이제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눌림목을 주더라도 기다려 보시겠다 하시면 2,150원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와서 손실폭을 좀 많이 좀 줄이신 것 같은데 꼼꼼히 짚어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전화 주시면은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73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문자 메시지 계속 많이 보내주고 있으시거든요. 문자 메시지 중에 또 한 종목 채택해 보도록 하죠. 네, 도와주세요. 에코프로를 4만 원에 30% 매수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두시고 또 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고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 볼지 궁금하고 이분 상담 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 밀릴 때에도 강한 수급 들어와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준 파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본다면 일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두고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재라든지 뭐 이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돼서 뭐 배터리까지 해서 이런 이제 이슈들이 받쳐주고 있는 파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미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뭐 삼성전기 등등등등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 움직여줬던 건 뭐 포스코 캠텍, 그다음에 SKC 코롱피아 이런 종목들 쭉쭉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도 지금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준다면 이 같이 엮여있는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같이 상승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양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라인 증설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지만 이거는 워낙 지금 시장 대비 많이 빠졌다든지 저평가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우상향해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고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조금 더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에코프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차트를 그냥 늘려서 보지 않고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이 4만 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 해주고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 4만 원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좀 후발대로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4만 원대를 돌파해줄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 돌파하면 4만 2천 원대 돌파 여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미약하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 종목을 좀 방어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기금 포트가 좀 재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나와주면서 포트를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4만 2천 원대 돌파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손절보다는 익절가를 좀 가깝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인 36,500원대 보시고요. 단기 목표가 42,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랠리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45,000원대까지 보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종목도 굉장히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또 지침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역시 또 직접 전화해 주셨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예, 펜오션 매수가 5,000원에 네. 20%입니다. 네. 오늘 딱 5,000원에 마감이 되었네요, 시청자님. 예, 며칠 전에 샀는데 오늘도 그러네요. 자, 지금 펜 오션 딱 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 종가 마감이 5,000원이고 우선은 지금 기관들도 쭉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들어와서 우선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비치는데 역시 앞으로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신사임당 전문가분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 질문해 보시면 될 듯해요. 인사 나눠보시죠.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페노션을 매수하신 건 좀 약간 지금 시장에선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페노션 매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송하는 것도 좀 좋다 그러고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매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네. 중간에 전화 상태가 좀 좋진 않네요. 좋다라고 해서 샀다라는 부분만 네. 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페노션 예. 같은 경우에는 하림 계열사로서 이제 뭐 어떠한 이제 이 조선 쪽에서 어느 정도 수주를 좀 받아줘야 되고 이 앞전에 상승했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이슈로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조선주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너무 높은 가격대는 아니고 지금 뭐 차트만 봤을 때는 괜찮은 평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4,700원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이 가격대를 꾸준히 지금 이제 이 체크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6주 연속 도달하면은 지지를 받고 반등 주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일단 지금 가운데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더 붙어줘야 시세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 단기 이평선이 지금 이제 상향 포지션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방 포지션이라 페노션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가격대가 4,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준다면 5,200원대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혹시 매매 성향이 단기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단기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 3% 매매하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 15% 정도. 그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10%, 15% 먹기에는 시간이 단기라기보단 약간 스윙 위주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혹시 뭐 제 히든 스탁 추천주는 매매해 보셨나요? 아니, 저 주식 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저라면 단기 성향이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페노션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강한 시세 탄력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급등 시세 주는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이제 이제 딱 단타에 이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적격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이 페노션을 좀 정리를 하시고 제 거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종목 지금 준비해놨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옴니텔처럼 이제 계보로 이제 급등 시세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 종목을 그 종목으로 좀 교체를 요하신다면 끝까지 시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전화 연결도 되고 네, 그래도 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역시 잠시 후에 또 무료 방송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역시 또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문자 메시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네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듯해요.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37,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27,300원이거든요.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대로템을 매매를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남북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일 때 누구나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가 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철도주들 중에서도 현대로템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매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제 수급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 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급락한 이후에 장대 양봉 한번 뽑아주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지지받아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남북 경협주를 베팅을 하셨고 어차피 철도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한다면 이 현대로템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 캔들만 봤을 때는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캔들과 거래량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지만 이 종목 37,000원까지 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45,000원까지 찍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상승하고 다시 한번 이 37,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제대로 된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3만 원대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이 이상 가줄 수 있는 이슈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지금 수급 동향이라든지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눌렸다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비중이 크셔서 추가 매수 못 하시거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 종목 평단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북경협주의 비중이 큰데 이 종목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좀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구간은 일단 더 눌릴 수 있는 구간이고 올라간다면 3만 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더라도 3만 5천 원대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적인 이 상승 흐름을 좀 보시고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냉철하게 잘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 메시지 중에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많이들 보내주고 있으십니다. 마크로젠 31,000원에 지금 비중 100%세요.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오늘은 32,500원이고 손실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최저점까지 찍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주봉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상승 눌림 할 때 어때요? 쌍고점 틀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주의 기본은 상승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고점을 틀었을 때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차트를 말씀을 드릴 때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어떠한 패턴이 나와주면은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항상 고지를 했었는데 이 마크로젠도 유사한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고점에서 물량을 많이 털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단식 하락 누군가가 차트 관리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일단 지금 일봉상으로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 종목 어떤 흐름입니까? 차바이오텍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바이오텍 어떻습니까? 이 종목 쌍봉 틀고 쌍바닥 찍어주고 올라가는 것처럼 전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하다가 갭으로 하락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크로젠은 뭐 관리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유사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하신다면은 이 쌍봉 틀 때, 이 쌍봉 틀고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할 때 항상 이탈하면은 손절을 감행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단식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35,000원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5,000원대 돌파 여부를 보시고 돌파할 때 어떤 호재성 이슈가 없다라면은 좀 정리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네, 휴원스 글로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 몇 %세요? 예, 66,000원에 50%입니다. 비중도 크시고 오늘 54,100원인데 좀 손실폭이 있으세요. 예, 네, 언제쯤 사셨나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 주고 계셨군요. 자, 네. 고민이 크신 만큼 또 직접 전화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분과 인사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휴원스 글로벌을 좀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이 종목을 특별히 픽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기 보톡스 관련돼 가지고 네. 저기 아, 확인했습니다. 그냥 보톡스만 보고 입성하신 네. 거예요? 일단 네. 저는 보톡스를 본다면 차라리 메디톡스를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혹시 중국 그걸- 시장에서도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좋은 보톡스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보톡스를 픽을 하셔서 보실 거라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재반등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공통점은 거래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3,700원대를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에요. 53,700원대가 지금 이제 앞전에 이제 이 신고가 갱신을 하기 전에 지지를 받아줬던 이 가격대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에도 지지를 받고 반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흔들렸을 때 밀렸다가 다시 반등 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바로 이제 뭐 이 주가를 회귀를 한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고요. 이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59,000원, 한 6만 원대 이 가격대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비중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는 당연히 좀 비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주봉상 60주선 지수와 지금 비슷한 움직임인데 뭐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세 탄력 남아 있으니까 6만 원대 돌파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들고 계셨고 또 최근에 또 그 매수가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6월 달에 조정 시장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정 시장이 갑자기 많은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기 어렵게 이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살살살살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급락 나와주고 지수들 빠지니까 더 추가적인 하락 나와주면서 이 투심이 약화가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솔직히 과거 이제 뭐 올해부터 매매를 하셨던 분들, 최근에 뭐 매매를 시작하셨던 분들 누구라도 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어떤 파트를 매수를 해야 할지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파트를 얘기를 하고 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 정확히 지수가 저점을 잡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8월, 9월 달에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어떤 종목을 수익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이 지금 증시에서 급등 시세 줄 수 있고 제가 히든스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갭으로 상승한다든지 상한가에 안착했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과 유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되는 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한 주 마무리를 여러분들께 또 힐링이 된 시간 또 마련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또 놓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희 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네,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역시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힌트 3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유추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의 보유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테마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남북 경협주인데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의 이제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경협주, 이 종전 선언을 앞두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줄 수 있는 테마군에서 가장 급등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중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기술이라든지 오늘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줬지만 그랬던 종목들처럼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들처럼 단기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거래량 튀면서 이 준상한가에 가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이제 패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 옴니텔을 히든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장에 이 급등 시세를 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수요일장에 1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도달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21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은 2, 3거래일 이내에 급등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츠로시스 어떻습니까?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도 21선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61선 저항 맞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000원대를 정확하게 도달하는 그래서 약 3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어떻습니까? 드림 시큐리티 역시 제가 21선 아래 이 종목은 솔직히 이슈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밑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종목이 대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21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 준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형 바닥 형성하고 거래량 튀어주면서 지금 시세 상승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내에 급등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이런 종목들 가지고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0, 30%대의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월요일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도 공개해 주시고 또 주말 동안에 또 잘 든든히 대비할 수 있는 시장 전략까지 모두 짚어주시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전략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이 앞전에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종 업종 PBR 대비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이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실적 좋고 바닥권이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에 부합한데 실적도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이 PBR이 지금 낮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퍼와 PBR이 낮고 지금 주가가 당장 이 기업이 소멸이 되더라도 남는 자금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이 장성급 회담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면 다음 주 전략 크게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한 분들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종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 끝난 다음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접속 방법 간단하죠?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조그만 아래로 내려주시면요. 노란색 방송국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자, 함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담과 또 히든 종목까지 모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시장 상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